전화방송은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어제부터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 2만 9천 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12%나 차지하는 엄청난 양인데 환경부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대부분 포스코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995년 국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포스코 교육재단을 설립했는데 매년 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10년 사이 200억 원 넘게 줄였습니다.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경제 논리를 앞세워 아이들만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환경부의 굴뚝 자동 측정기기인 TMS 측정값을 근거로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미세먼지 이야기인데요. 환경부가 공표한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포항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2만 9천 톤에 달해 전국 배출량의 1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발생원별로 분류해 공표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이른바 캡스 자료입니다. 가장 최근에 공표한 2016년 통계를 보면 포항시 미세먼지 배출량은 2만 9천여 톤, 전국 배출량의 12%가 넘습니다. 인구 대비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포항시는 전국 평균의 13배에 이릅니다. 배출원별로 보면 1차 금속 산업의 무연탄 연소 공정을 비롯해 고로 장입과 출선 공정 등 제철 제강 공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대부분으로 포항시 전체 배출량의 95%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는 1차 금속 산업의 무연탄 연소 공정은 조강 생산량 등을 감안할 때 고로를 쓰는 포항제철소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 대다수가 거의 고로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고로 4개, 파이넥스 2개, 이 6개 고로에서 나오는 이 미세먼지가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TMS는 어떤 포스코의 전체의 일부분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배출 측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TMS를 증가하든 어떤 식으로든 캡스 자료는 정부가 집계한 각종 통계 등을 근거로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산해 데이터화한 것으로 공장은 물론 차량과 보일러 배출가스, 심지어 고기와 생선구이의 연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나 지자체가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만큼 신뢰도가 높습니다. 국가 기본 자료로 그 대기 배출 현황을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포항 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연탄 연소량이 많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양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캡스 통계는 산정에 관한 상세 정보와 사업장별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배출량 출처 확인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작성한 통계를 통해 포항 대기오염의 주범이 포스코라는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포항 시민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대기오염 물질 측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최정우 회장의 윤리경영 선언이 말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1995년 국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포스코 교육재단을 설립해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교육재단에 매년 주는 출연금을 10년 사이 200억 원 넘게 줄였습니다. 학부모들은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교육보국을 이루겠다며 설립한 포스코 교육재단. 포항과 광양의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까지 모두 12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사이 재단 출연금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2년 385억 원이던 출연금은 올해 3분의 1도 안 되는 120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5분의 1 수준인 70억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학교에서는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들을 없애고 특성화 교육을 줄여가며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당연히
기존에 해왔던 돈들이 다 쓰여지는 것들이 사라질 텐데 어떻게 보면 동일한 교육의 질이 유지되지는 않겠죠.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경제 논리만 앞세우는 포스코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꼭 경제 논리로만 따져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작 이제 우리 포항에 있는 오래된 기업이 좀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어쨌든 경제 논리 따져가지고. 기업 경영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하기 어렵다 하는 식으로 해서 포스코 교육재단 거기에 들어가는 전출금을 3년 내에 제로화를 시키겠다. 또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방적인 교육재단 재정 자립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포스코가 설립 당시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교육재단 설립 당시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아이들을 볼모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기업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편 포스코 교육재단 측은 정부의 공교육 기능 강화로 공사립 격차가 없어지고 있고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업 지원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울릉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입도객들을 대상으로 체온 검사를 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관광 분위기가 위축될 경우 5년 전 메르스 사태의 악몽이 되풀이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도동항에 무태서 온 여객선이 들어옵니다. 접안 작업을 하는 선원도 마스크를 꼈고 배에서 내리는 주민과 관광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안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승객들의 체온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청정 지역을 자랑해온 울릉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거의 공항에 준하는 차단 대책에 나섰습니다. 포항 여객선 터미널 내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 설치하였으며 울릉 관내 도동 조동으로 입도하는 여객선 터미널 내에서도 2차적인 검역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1,8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줄었습니다. 관광 비수기여서 아직까지는 큰 충격이 없지만 장기화될 경우 그동안 증가 추세를 보여온 관광 산업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41만 5천 명이던 울릉도 관광객은 세월호 참사로 26만 7천 명에 이어 메르스 사태로 28만 8천 명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38만 6천 명까지 회복됐지만 올해 초 악재를 만났습니다. 울릉구는 지난해 일주도로 완전 개통을 계기로 다양한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했지만 전국적으로 얼어붙는 소비 심리에는 어쩔 도리 없이 지켜만 보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부천 12번 환자와 광주 16번 환자의 접촉자가 속속 확인되면서 전국에 격리된 접촉자 규모가 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북에선 접촉자가 거의 늘지 않고 있고 전수조사 대상자의 4분의 3가량은 별 증상 없이 잠복기를 잘 넘겼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군산에 거주했던 8번 환자의 접촉자 2명이 지역에서 추가로 확인되고 잠복기가 지난 4번 환자의 접촉자 2명이 격리 해제되면서 경북의 신종 코로나 환자 접촉자는 이틀째 8명을 유지했습니다. 부천 12번 환자와 광주 16번 환자의 접촉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확인됐지만 다행히 경북 지역은 비켜가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우한을 다녀온 뒤 자가 격리됐던 전수감시 대상자도 속속 잠복기를 넘기면서 지금은 4분의 1, 1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불안감은 다른 지역 못지않아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품귀 현상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에서도 시군과 같이 중앙정부에 대응해서 현장에서의 어떤 마스크 등의 매점 매석 행위를 직접 단속하고 있고 엄정한 처벌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음식 배달앱 주문이 최대 18%까지 급증하는 등 바깥 경제활동 위축이 가시화되자 경상북도는 3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진단을 쉽고 빠르게 하는 간이 키트가 주말쯤 민간 병원에도 공급되는데 경북은 해당 병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하루 최대 2,000건까지 늘어나는 검사량을
확진자가 있는 수도권과 광주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북에선 현재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단독으로 하루 6, 7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우려로 영덕과 울진 지역 축제와 체육대회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오는 20일부터 열기로 한 영덕 대게축제를 무기한 연기했고 울진군도 오는 27일 개막 예정인 울진대게 및 붉은대게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또 영덕과 울진에서 오는 10일부터 공동 개최 예정인 한국중등축구연맹전과 이달과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영덕 MBC 꿈나무 축구 겨울 페스티벌이 취소됐고 울진의 전국 규모 체육대회 4개도 연기됐습니다. 대구 경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요즘 불안합니다. 물갈이를 통해 국회의원 배지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인데요. 어제 황교안 당대표를 만나 인위적인 물갈이에 강한 불만을 전했습니다. 공천을 앞두고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대구와 경북 의원들을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하며 차례로 만났습니다. 물갈이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지역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겁니다. 꼭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각오, 힘을 모아가는 또 그 힘을 모으기 위한 논의를 같이 하는.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 경북 현역 의원 절반 이상 교체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 19명 가운데 10명이 포함된 확인되지 않은 살생부까지 나돌기도 했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어려울 때마다 대구 경북에 손을 내밀면서도 막상 선거 때는 헌신짝 취급한다며 황 대표에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스카우프로 탈락하는 건 기본적인 자격조차 없다는 어떤 그런 낙인을 지키는 거라서 현역 국회의원 입장에서 다들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좀 그렇게 에너지가 결집되겠느냐라는 데서 이제. 황 대표는 허위 당무감사 자료가 나돌고 있다며 공관위에 지역 사정을 전달하겠다고 달랬습니다. 당무감사 결과 나온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대표님께서 확인해 주셨고요. 중앙당 당무감사실을 통해서 또 그 허위 사실 유포자를 또 찾아내서 한국당이 공천 여론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지역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범대위는 특별법 제정 2개 축인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 9명에 포항시민 대표를 최소 3명씩 포함시켜 지역 의견을 반영하라고 제시했습니다. 또 포항시민 의견이 포함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된다면 특별법 원천 무효를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